네, 오늘도 코로나19 분석해봅니다. 박기수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57명입니다. 연이틀 50명대가 확진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교수님, 이게 보면은 검사량은 평소에 절반 정도도 안 미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확진자는 비율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저희가 이제 이 범위를 넓혔을 때는 검사량은 많았는데 확진자 수는 좀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뭐 10,000명 정도 하면 뭐 1,000명 나오는 100명 나오는 수준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농축돼서 쉽게 얘기하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더 높아지면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는 거고요. 이제 최근에 보면은 벌써 이제 뭐 20명, 30명대 하다가 어제도 50명 넘어갔고 네. 오늘도 50명 넘어갔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소규모 집단 발생이 앞으로 좀 안타깝지만 더 지속적으로 되거나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 게 대부분 보면 지금 이제 밀집 지역, 이른바 밀폐, 밀집, 밀접 접촉하는 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어쨌거나 그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조금 이제 완화하면서 했던 그런 게 경제도 풀리고 하니까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이런 지금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주 이제 경계를 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확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저희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했을 때 사실 기준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일일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이었는데 이틀 연속 이런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또 다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다시 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3월 22일부터 5월 우리 이제 어린이날 그때까지 한 달 반 이상 이제 고강도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가 그때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를 했는데 좀 안타깝지만 지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풀어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개인 일상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런 만끽했던 어떤 일종의 즐거움, 활보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숫자가 지금 50명이 2번 넘어갔어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 하는 가이드라인이 50명 미만, 그 다음에 이제 미확인되는 게 5%, 그 다음에 정부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게 80% 룰이 있는데, 물론 뭐 이틀 높았다고 바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2주치의 평균을 합니다. 2주치까지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틀 높아졌다고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겠다 이러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보면 지지난주까지 20명, 30명대에다가 아마 지금 현재 평균이 한 38명, 40명대로 올라섰기 때문에 네. 이 숫자가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면 무슨 뭐 평균값에 정이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정부로서도 안타깝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좀 이제 좀 개별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관악구에 있는 다단계 건강용품 판매점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 뭐 리치웨이라고 하는데 이 다단계 이 판매 업체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활동 중인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점이 지금 상황이 가장 정확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어떤 거냐면 자, 지금까지 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유형이 관리가 안 된 곳에서 터진 겁니다. 즉,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하지 아니한 곳. 이 방문 판매 업체라고 좀 알려지긴 했지만, 말씀하셨듯이 다단계 업체고요. 여기는 주로 고령의 65세 이상의 고령층 분들이 소일거리가 좀 없는 분들을 유혹을 해서 오시게 한 다음에, 보통 레크리에이션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유흥이라기보단 함께 이렇게 좀 즐기는 그런 놀이 같은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용품을 판매하고, 또 지인들을 더 끌어오게 하고 하는 그래서 이제 다단계의 유형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고령층을 주로 많이 오게 하기 때문에 또 이 장소는 다 밀폐되어 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좁은 곳에서 노인층들을 데리고 와서 레크리에이션 같은 것을 하면서 비말이 충분히 이렇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곳이 바로 이곳 한 곳뿐이었겠느냐.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어떤 형태의 영업 행위는 계속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방역당국에서 그러니까 이 행정당국에서 이런 곳들을 왜 지금까지 규제를 하지 않았던가 하는 점이 지금 지적받아야 될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사각지대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이제 좀 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계속 퍼지고 있는 게 양천구에 있는 탁구장 아닙니까? 탁구장은 사실 운동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또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맞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운동을 했을 가능성도 꽤 커요.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하면서 탁구를 할 수는 없겠죠. 이제 호흡이 가빠지니까요. 자, 탁구장입니다. 탁구장은 한 그 확진자가 이게 증상이 벌어져서 확진된 다음에 동선을 확인을 했더니 양천구에 있는 탁구장은 3곳이나 지금 들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 중이고 그중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탁구장도 역시 지금 사각지대였습니다. 당연히 탁구장이라는 것이 밀폐된 공간이고 또 테이블이 붙어 있다 보니까 상대 선수와 비말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과 테이블, 그러니까 바로 옆 테이블에 있는 그런 그 운동하는 사람과 공을 주우러 다니면서 공은 계속 탁구장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격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탁구 공을 떨어뜨린 것을 주우러 가면 바로 옆 탁구대에 있는 그 운동하는 분들과 계속 사실 땀과 또는 이 비말이 옮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 역시 방역의 그런 그 장소에서 벗어나 있었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두 곳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관심에서 그러니까 전혀 벗어난 곳에서 지금 벌어졌다는 게 지금 초점입니다. 사각지대를 빨리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문제가 종교 행사입니다. 종교 행사를 일제히 재개가 되면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듣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참여자 간의 거리 유지가 어려운 소규모 교회는 밀폐된 환기가 어려운 장소에서 많은 식사 등의 그런 행동으로 자칫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비대면 행사로 전환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 만성질환자들, 임신부와 같은 고위험군들은 비대면 또는 방송 온라인으로 종교 행사를 참여해 주실 것을 강력히 공고드립니다. 교수님, 보면 이 종교 행사에서 굉장히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종교 행사 지금이라도 좀 비대면으로 잠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종교 행사가 이제 우리 초기에 되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이제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엔 두 개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서울 시내에 이제 대형 큰 교회 시설이 한때 문제가 돼가지고 예배를 보니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지인들한테 들어봐도 그렇고 대부분 그런 큰 교회들은 이중 삼중 잔치 안전장치를 합니다. QR 코드도 있고 거리를 떼고 가는데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됐던 교회들은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것인데 소규모고요. 개척교회고요. 네. 그래서 가서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단순하게 예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가족 같은 생활을 해서 안에서 식사도 하시고 이런 어떤 보면 어떤 집단 공동체의 느낌도 굉장히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생활 속 거리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 예배만 딱 보고 거리두기를 해서 QR코드 찍고 나오시는 지금 대부분의 서울 시내 교회는 그렇게 하고 계신데 조그만 교회, 이른바 부흥교회, 개척교회들은 어떤 가족 같은 느낌이었고 식사까지 공유하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이제 뭐 이게 돈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영세하시다 보니까 어차피 11조를 내시는데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신도께서 내시는 게 한 15만 원 가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20명이면 300만 원 수준이고 뭐 돈 얘기해서 계속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어떤 이제 경제적인 면도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안 되고 그러면서 감염이 좀 더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쨌거나 이 규제는 필요한데 이 또 종교 집단이고 종교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보건당국도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사실 지금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집단 감염의 장소들을 보면요, 뭐 방금 말씀하신 소형 교회도 있고, 또 최근에 뭐 물류센터, 또 탁구장 이런 곳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주의하면 좋을 이런 곳들 예상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제가 문체부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기고도 크게 한 적이 있는데 우선 이제 지금 가을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2차 파고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할 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고리가 중에 있는데 약한 고리가 필수 약한 고리.
필수 약한고리라는 건 이제 콜센터나 물류센터처럼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거는 경제적 지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약간 유흥시설이나 약한 곳들 이런 곳은 사실 철저히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투트랙 전략으로 해서 약한 고리를 끊어주지 않으면 2차 파업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거에 답을 드리면 이 약한 고리 중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이 해외에서도 일어났지만 노숙인 시설, 네.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하시면서 집단 생활하시는 분들, 특히 해외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미등록 그 이주 노동자들은 사실은 본인이 드러내서 검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잠복 시설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데에서 약한 고리가 잘 보강이 되지 않으면 가을이나 겨울에 어떤 그 확산의 큰 연결고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이 좀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말끔히 정리를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그 방역을 위해서 준비한 이 마스크, 비말 마스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비말 마스크 또 살려면은 준서기를 굉장히 오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평론가님, 이 마스크 도대체 어떤 겁니까? 비말 차단용 마스크라고 해야 정확하겠죠. 비말 마스크. 차단용, 그렇죠. 비말을 차단하는. 네. 그러니까 이름도 KF-AD입니다. 안티 드롭렛 해갖고 이 물방울 그러니까 이 비말을 차단하면서도 가벼운 그러니까 두께도 얇고요 무게도 반밖에 안 되는 그런 마스크를 지금 보건당국에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의약 외품으로. 지금까지는 KF94를 주로 많이들 쓰셨지만 여름이 되다 보니까 날씨가 벌써 어저께는 30도가 넘었습니다. 그런 날씨 속에서 지금 KF94를 뭐 한 몇 분이라도 쓰고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KF-AD라는 의약 외품 그것을 인증을 하면서 이걸 의약 외품으로 이제 이 판매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벼우면서도 물론 KF94보다는 성능이 조금 떨어집니다. 55%에서 80%까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생활 속에서의 안전도는 뭐 그 정도면 괜찮다라는 것이고요. 진짜 환자라든지 혹은 환자를 돌봐야 될 분들은 좀 더 엄중한 걸 써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좀 몰리다 보니까 지금 이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4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만 일단 시작이 됐거든요. 20만 장을 하루에 준비했는데 뭐 그냥 완전히 그 온라인에서 다운이 될 정도로 아주 뭐 몰려서 제대로 구입하지 못한 분들의 불만이 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온라인에서 구입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비말 차단 마스크를 현장에서 이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 서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현장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번호표 받으시고요.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모여 계시지는 마시고. 좀 기다린 것도 보람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행복해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오늘 처음으로 80 쓰다가 이거 쓰고 나왔거든요. 손좀 80보다는 좀 시원하겠죠? 일하니까 좀 싸게 판다 그래갖고 기대해서 안나가고 왔는데 아니 멀어서 1시간 넘게 걸려서 왔는데 한 번에 됐네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고 싶어 하시는데요, 교수님. 이게 좀 걱정되는 거 하나 여쭈면은 좀 노인분, 또 어린 아이들 써도 충분히 괜찮은 건지가 궁금해요. 제가 3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안 쓰는 것보단 100번 낫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심 환자가 쓰시면 안 돼요. 본인이 바이러스를 밖으로 이렇게 분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틈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재치기 하면 바이러스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건강한 사람은 필히 쓰되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기 때문에 써주시고 대신에 이제 코를 내려서 이렇게 쓰거나 이건 별로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요즘에 코 내려서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무늬만 쓰는 겁니다. 무늬만 쓰는 거죠? 네,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시청자 이게 여러분. 무늬만 네. 쓰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고 비말하고 코로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나도 썼다 안도감을 주는 건데 그건 실제 효과는 많지 않기 때문에 꼭 제대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까지 꼭 덮어서 쓰셔야겠고요. 이틀 연속 50명이 넘은 확진자, 코로나19 국내 상황 속보와 이 비말 차단 마스크 공급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박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